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직사회에서도 자녀 키우기 좋은 환경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육휴가를 최대 30일까지 주는가 하면 다자녀 공무직에게는 정년 후 재고용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선혜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서구가 정년을 다 채운 공무직 직원을 재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구에서 처음 도입된 이른바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정년인 60세가 지나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달서구는 올해 하반기부터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직 직원을 재고용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자녀가 2명인 공무직은 1년, 3명 이상의 경우 2년까지 재고용한다는 건데 이럴 경우 오는 2029년까지 재고용 대상 공무직은 64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른바 다자녀 가구 공무직 정년 후 재고용 정책은 결혼 정년기가 높아지면서 60세가 되어도 자녀 교육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이들의 소득을 일정 기간이라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은 달성군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달성군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의 보육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는 연간 15일이 부여되는데 부부 모두 달성군 소속 공무원일 경우 최대 30일까지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속 공무원들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36개월 범위 안에서 하루 2시간씩 육아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달성군은 공무원들에게 자녀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해 가족 돌봄 휴가도 제공하고 있어서 이번 자녀 보육 휴가 도입과 함께 육아 고민이 많은 직원들의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혼인이 늘어나면서 올 3분기 합계 출산율이 8여 년 만에 반등했습니다. 대구도 지난 2분기 0.7명에서 3분기 0.76명으로 상승했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전국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올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 1,288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00여 명, 8%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4분기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 출산율도 0.76명을 기록했습니다. 전 분기보다 0.05명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8년 만에 처음으로 반등했습니다. 대구의 출생아 수 역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구의 누계 출생아 수는 7,494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습니다. 합계 출산율도 상승하면서 2분기 0.7명에서 3분기 0.76명으로 반등했습니다. 통계청은 코로나19 당시 미뤘던 혼인이 팬데믹 이후로 몰리면서 출생아 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인구 자연 감소는 계속 이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대구 지역 사망자 수는 12,000여 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457명, 3.8%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대구의 자연 감소 인구는 5,059명입니다. 올해 출산율의 최종 추이는 4분기에 결정됩니다. 통계청은 현재 분위기가 계속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0.74명을 기록할 수 있다면서도 여전히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최근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범죄에 이용하는 이른바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로맨스와 투자를 결합한 새로운 사기 수법으로 8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게 122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SNS상 프로필이나 게시물에 등장하는 미모의 여성들, 한국계 외국인을 가장한 가짜 계정들입니다.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120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조직원 20명을 붙잡아 이 중 1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에서 20, 30대 조직원들을 모집해 캄보디아와 라오스로 건너간 뒤 가짜 SNS 계정으로 피해자를 물색했습니다.
서로 호감이 쌓이면 투자를 권유하며 가짜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SNS 계정에 미모의 여성 프로필 사진을 게시한 채 오픈 채팅방 등에서 피해자들이 접근하여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며 연애 감정을 쌓고 그 이후에 고수익을 미끼로 허위 사이트로 유인하여 그 사이트 내에서 가짜 정보와 조작된 수익률을 보여주며 투자금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8개월간 84명으로부터 122억 원을 챙겼습니다. 피해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세금이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한 뒤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 여성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통화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조직 내에 있는 여성 조직원들에게 보이스톡 등을 시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피해금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 추적하는 한편 해외에 체류 중인 조직원 6명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BTV 뉴스 박지한입니다. 학비나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비롯한 여러 일을 하는 대학생들이 많은데요. 대구의 한 노동단체가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근로계약은커녕 상당수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경북대 학생 23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미작성 업종으로는 음식점이 가장 많았습니다. 법정 최저시급 9,860원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23.4%, 55명에 달했습니다. 주로 편의점이나 마트 등 소매점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만약 이런 근로조건 시키지 않을 경우에 노동당국이나 이런 데 신고를 할 때 이 근로계약서에 굉장히 중요한 입증 자료, 근거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고 교부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업주들이 노동규범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휴게 시간 미준수, 그리고 임금 체불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저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일한 경험도 많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 경험도 많은데 그걸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하더라도 노동청에 또 신고도 해야 되고 이런 사장님과 감정 싸움도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도 많았다는 사실, 그리고 경북대학교에 인권센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인권에 관련된 사업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도 대단히 안타까운 지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부터 교육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에는 13개나 되는 대학이 노동인권이라는 과목을 경기도의 지원 아래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기도와 같은 대구시도 그런 지원을 하게 할 것이고, 설령 그런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 학교가 반드시 나서야 할 것입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청에는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에 대한 상시 감독을, 대구시에는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과 청년 노동 지원 사업 운영을 요구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조치가 시행돼 폭언, 욕설 등이 있을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 과정에서 꼭 듣게 되는 말이죠. 2018년 시행된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에 따른 안내입니다. 하지만 악성 민원은 여전하고 대응 매뉴얼은 실효성이 없다는 게 현장 반응입니다.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방안은 없는지 피해 실태를 살피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습니다. 끊을 권리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년 9월 서울시 행정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출범한 120 다산 콜센터. 380여 명의 상담원이 전화와 문자, 채팅을 통해 시민들의 민원 문의에 응대하고 있습니다. 20년의 고객 민원 응대 경력을 갖고 있는 박경아 상담사. 충분한 상담과 설명에도 무리한 요구를 하는 시민을 향해 매뉴얼대로 먼저 상담을 종료하겠다는 말을 전합니다.
네, 시민님의 문의에 충분히 답변 드렸음에도 지속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실 경우 상담이 어렵습니다. 동일한 말씀 지속하시기에 먼저 상담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담사 박경화였습니다. 120 다산 콜재단에서 다루는 민원은 1일 만여 건 정도. 성희롱, 비방, 욕설 등 예기치 않은 상황에 충격이 클 때도 많습니다. 일단은 마음이 두근거려요. 그러니까는 시민님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시고 하는데 저는 이제 다독이면서 어쨌든 좀 자제를 시키면서 좀 감정을 추스리면서 진행을 하면서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 마음도 같이 두근거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된다면 좋을 것 같고. 감정 노동자들이 처한 악성 민원의 피해 현황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내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의 상담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76%에 달하는 응답자가 악성 민원으로 인해 우울감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응 매뉴얼 운영 실효성과 확실한 휴게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악성 민원 또는 특이 민원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상담사에게 감정 피해 고통을 주고 있는 사례를 분석해서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고 상담사가 즉시 감정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의무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이 마련됐지만 사후 조치와 지원에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현실. 감정 노동자 교육과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민원 처리법과 서울시 조례 개정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특이민원 관련해서 정부 종합대책이 5월 2일 날 나왔는데 발생 시에 차단 근거를 마련했다. 그다음에 종결 처리를 확대했다. 그다음에 피해 공무원 보호 대책을 강화했다. 여기서 보면은 1단계는 시행령이 이미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 개정이 지금 국회에 가 있는 상태라는 걸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악성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에게 먼저 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통화 중 언어 폭력을 감지하고 자동 차단하는 AI 기술 활용 도입 등의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BTV 뉴스 김진중입니다. 경상북도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경제와 문화에 초점을 맞춘 국제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 등 세계적인 기업인들을 초청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을 이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 특별 수행 자격으로 페루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가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경제와 문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전 세계 CEO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국내 경제인들과 대책 회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요새 최고의 뜨는 인재잖아요. 대통령께서 나도 직접 전화를 하겠다. 이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경제회의, 이 자체가 경제회의입니다. 이 대박이 나려면 거물급 기업인들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북미 관계의 회복 여부에 달려있지만 평화와 번영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APEC 회원국인 21개국 정상이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는 원래 삼국 통일의 땅, 그러니까 삼국 통일을 했다 하는 땅은 기가 세다 이 말이에요. 삼국 통일의 길을 받아 평화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평화 번영의 APEC이 되리라. 이 지사는 더불어 한옥과 한복, 한식 등 한류의 원산지인 경북의 문화와 관광, 경제, 과학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며칠 전 도시철도 2호선 계명대역 영명에 해당 지역 동명인 신당을 같이 쓰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달서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저희 취재진에게 전해왔습니다.
필요할 경우 영명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뜻도 함께 밝혔습니다. 천희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계명대역의 신당 변기가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됩니다. 달서구는 신당동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명 변기 추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명 변기를 위해 별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대구시와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원인자 부담 원칙을 고수했던 달서구는 영명 변경에 필요한 비용도 부담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습니다. 신당동이라는 것은 우리 달서구의 하나의 법정동이거든요. 그런 법정동이 지하철 영명의 병인 표기된다. 그러면 그 지역은 물론이고 우리 그 달서구의 지역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아주 매력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당동 주민들은 지난 2021년 영명 교체를 놓고 자체적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인근 주민 2,398명이 참여한 가운데 2,077명, 응답자의 86.6%가 계명대학교 신당역으로 영명을 바꾸는 데 동의했습니다. 반대한 응답자는 11.5%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도시철도 계명대역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절반이 조금 넘는 53.1%가 계명대학교 신당역으로의 변경을 찬성했고 반대 여론은 6.2%포인트 낮았습니다. 이 동네에 저희 원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그 글자 두 자를 못 넣어주는 신당이라 하는 그 글자를 못 넣어주는 그런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처음부터 여기 생길 때부터 그랬습니다. 계명대역의 신당 변기는 무엇보다 대구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과 계명대학교 학생들의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과제로 남았습니다. 신당동 영명 변기는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인 만큼 지역 주민들부터 한마음으로 뭉쳐 대구 시민과 계명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통해 영명 변기를 반드시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는 계명대역의 영명 변기 추진을 계기로 다른 도시철도역 주변에서 영명 변경이나 변기 요구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 개 역을 바꾸든 두 개 역을 바꾸든 비용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지난해 기준 대구의 가구당 평균 자산이 4억 2천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전국 평균은 증가했지만 대구는 3%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는데 특히 청년층의 노후 준비 비율이 낮았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구의 가구당 평균 자산은 금융과 부동산 등을 모두 합해 4억 2,523만 원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9위로 2021년에 비해 한 단계 떨어졌습니다. 전국 평균과 비교해 봤더니 전국 평균은 2년 전에 비해 4.9% 올랐지만 대구는 오히려 3%나 줄었습니다. 금융 자산은 증가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실물 자산이 줄어든 것이 원인입니다. 대구 지역 가구의 평균 부채는 8,232만 원입니다. 가구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19.4%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고 전국 평균보다도 2%포인트 높았습니다. 일자리 소득이 있는 대구 시민들 가운데 소득 격차는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연간 3천만 원 미만 소득은 63.7%로 전체의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반면 7천만 원 이상 소득자는 10%를 차지했습니다. 대구 지역 일자리 소득자 200만 명 중 20만 명이 이에 해당합니다.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19세 이상 인구 중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비율은 68.7%로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낮았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특히 청년층의 노후 준비 비율이 크게 낮았습니다.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은 이유로는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준비 능력 부족을, 청년층은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60살 이상 인구 중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은 방법은 취미나 여행으로 꼽았지만 실제로는 취미와 소득 창출 그리고 가족 돌봄 순으로 나타나 희망과 실제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수능 이후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대상은 등록외 교습 과정을 운영하거나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행위,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는 행위 등입니다. 5개 교육지원청별 점검반은 위반 행위를 적발해 학원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무등록 의심 진학지도 학원과 등록외 진학지도 교습 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그리고 편법, 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소비자단체 등과 함께 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총 2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도축장 명의나 등급을 허위로 표시한 사례가 11건 적발됐고, 특히 소고기 유전자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사례도 7건이 확인됐습니다. 시는 위반 업소를 관할하는 각 구군에 경고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소는 형사 고발까지 할 방침입니다. 대구 경북지방병무청은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25세 이상의 미필자들이 국외로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역 의무를 시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24세까지 자유로운 국외 여행이 가능하나 25세부터는 병무청의 출국 허가가 필요합니다. 서구 지역 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는 자활사업단 굿모닝 베이글을 새로 개소했습니다. 이 사업단은 서구 원대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바리스타와 제빵 교육을 수료한 직원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저소득층의 직업 교육과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대구 남부도서관에서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운영합니다. 참가자는 가족과 함께 소원 트리 만들기와 팝업 카드 제작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착순 150명에게는 크리스마스 간식 프로임을 제공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달성군 새마을에는 600여 명의 새마을 회원과 결혼 2주 여성이 참여해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배추 5,200포기로 담근 김치를 소에게 친 2,600가구에 전달하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던 합계 출산율이 8년여 만에 반등할 거란 반가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이 출산율을 정상 궤도로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전했는데요. 이 반등이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게 청년층이 원하는 저출생 정책과 맞춤형 지원이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